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지사에서 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의하고 있는 법무사 배병환입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집행법 공탁법을 일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그 하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킬까 합니다. 주로 주요 주제들은 집행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일일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날 주제는 15조의 즉시항고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제1번점은 집행 절차를 취소한 결정이나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틀린 점은이죠. 실제 일항 규정들이에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점은 보증공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이유로 한 항고장 확철 때문에서는 항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없다. 틀린 점은이죠. 이게 이런 경우인데요. 2번 질문은 매각 확인 때문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매각대 의무 10분에 해당되는 금전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야 돼요. 만약 공탁을 하려면 항고장을 각하는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즉시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구민소법 시절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판례에는 해석상 즉시항고가 가능한 걸 봤다는 겁니다. 이 판례 영향으로 집행부 신설하면서 명문 규정으로 이거를 규정을 둡니다. 이게 135항이 그런 의미들이에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요. 세 번째 번은 집행 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행 취소 서류 제출, 집행 취소 서류인데, 이 서류들은 이거는 49조죠. 49조에 1호나 3호나 5호나 6호 서류들이에요. 49조 서류는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거, 강제입행을 불허하는 거, 강제입행을 정지를 명하는 거, 집행처분 취소를 명하는 거, 가지평구를 취소하는 거 5가지가 있습니다. 3호는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정한 증명서류이고요. 5호는 2가지 있는데 소취와 등의 조서가 있습니다. 5호 소자정. 6호가 2가지예요. 6호는 강제입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입행 신청을 취하겠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나 공정소정문을 말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취소 서류, 취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법 50조 2항이 이런 규정도가 있어요. 50조 2항인데, 이때는 17조를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실제 1항은 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고,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들입니다. 이거를 규정을 않게 되면은 즉시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복은 16조 집행이의 신청을 불러기가 되고, 이거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결정은 고지되면은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2가지예요. 50조 2항, 50조 2항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후상이 틀렸죠. 집행 취소 제출에 따른 취소 결정에서는 즉시항고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점이죠. 즉시항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불복은 16조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줄여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집행의 신청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걸로 불복해야 돼요. 4번님은 항고 절차는 표면적 절차로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고요. 항고라는 거는 표면적 절차라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절차예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력하는 경우는 그대로 제기하나 틀렸죠. 즉시항고는 반드시 항고장, 이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5번은 틀렸고요. 6번째는 항고법원은 즉시항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 내용 하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시 재판 후 집행을 일시정지,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걸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 절차 후 전부터 일부를 정정을 설명할 수 있고 또 담보 정하고 집행을 계속 명하거나 이거 집행은 속행이에요.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로 명할 수가 있다. 후단이 틀렸죠?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잠정 처분에 관한 문제이 되는데요. 이거는 15조 6항에 관한 해석들이에요. 여기는 네 가지를 쭉 순차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 잠정 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물론 이거를 하는 것이 항고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 아직 기록이 원시인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원시인 법원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의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집행의 정지나 또는 속행이에요. 집행을 취소까지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결정은 즉시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정지 기간입니다.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정지시켜줘요. 그 네 번째는 이런 잠재 처분은 불복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 불복은 오로지 특별 항고만이 가능합니다. 15조 6항을 이거를 잠정 처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집행을 속행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겁니다. 주의할 건 집행처분 취소까지는 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7번째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적용된 경우에는 항고로 인하여 재판 확정이 선언되기 때문에 따로 정지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고요. 8번째는 항고법원은 원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위반, 사실혼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틀렸죠? 우리 항고법원 재판은 항고법원은 사후심의예요. 그 의미는 항고 이후에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항고 이후에서만 심리하게 돼요. 다만 A적으로 그런 원시형 법원의 법령 위반 사실혼인은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조사해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번은 항고법원은 항고를 인용할 경우에 원심 결정을 취소, 변경뿐만 아니라 직접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을 한다. 후단이 틀렸죠? 이게 집행법 131조 규정들이에요. 이런 매각 허가 결정 이거는 원심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심 법원에서 해야 돼요. 이게 A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항고법원은 상고심이기 때문에 상고심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A급입니다. A 규정들이에요.
자,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매가 허브 결정의 즉시항고 되겠죠. 매가 허브 결정의 즉시항고 경우는 항고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매가 허브 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거는 원시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번째는 부산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도 집행부상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항고번호 재판에 갈 때에서는 그런 재항고 절차에는 집행부상 즉시항고와 재항고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미는 집행부상 즉시항고 부분들은 재항고 이후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기간이 이게 10일이 돼요. 이거 주의할 거, 여기 재항고에는 상고 부분들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상고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은 상고 이후서 제출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15조가 적용되면은 상고 이후서, 재항고 이후서 제출 기간이 10일이 되는 겁니다. 이 판례로 인해 가지고 집행규칙 14조 2가 신설이 이루어졌어요. 규칙을 신설하게 만든 판례가 10번 판례가 됩니다. 이거는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요. 11번제문 방문 경미에서 집행법원이 매각 확일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 집행체모자는 매각 확일정을 송달하고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이거를 채무자에게는 이거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매각 허가결정은 선고하게 되는데 이 허가결정은 당연히 최고가 배도신거인 이샤에게 송달하는 겁니다. 집행채무자 이자에게는 송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결정은 반드시 선고한 때부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바로 선고한 때 바로 고지라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선고일로부터 이때부터 1주예요. 이게 항고 기간입니다. 12번 즉시항고에는 제도관이 인정되어서 원시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을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이런 거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거를 제도의 고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제도 고안할 수가 있게 돼요. 13번째는 집행법상 즉시항고를 신원 재판 중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는 매각의 결정과 선박 운행 결정과 채권의 특별 형량이 있는 겁니다. 맞고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그 이외에도 17조 1항에서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에요. 이것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는 선박 운행 결정이에요. 여기 선박 운행 결정이 있고 채권 압류 조명령, 압류 및 조명령도 있습니다. 총 법에서 5개, 법에 5개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 매각 허브 결정과 집행제도를 취소하는 결정과 채권의 특별행보 명령과 선박 운행 결정과 압류 처분 명령 5가지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5가지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14번은 법원의 직권으로 배당료 종기까지 매각 채권을 바꾸거나 새로 매각 채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법원에 집행의 신청을 해야 된다. 틀렸죠? 이런 경우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14번에 있는 거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15번 제문. 집행법상에 집행법원의 주시 양류명을 비롯한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에 그 원본이 법원 사원에 교부되었다면 채권자는 결정이나 명령이 자신에게 고지되기 전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법 241조예요. 이거는 채권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채권자인 A가 여기를 이렇게 압류를 해옵니다. 자, 압류해놓고 보니까 이 채무자가 아주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제 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이후에 채권자 A가 여기다가 양도 명령을 신청을 해옵니다. 주식을 나한테 넘겨라는 겁니다. 물론 넘길 경우에는 주식의 총 평가를 하고 이자와 채권가 있으면은 차액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만일 주식의 총 평가액이 A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양도명령 확정되기 전에 A로 하여금 차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를 신청을 해오면은 반드시 압류 채무자인 갑을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압류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자가 주식에 관해서 이거를 신청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명령이 갑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갑은 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41조에 채권에 관한 특별 항마 중에 그에 관한 판례 중에 하나가 돼요. 16번째만은 집행의 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으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으로 재판이면은 이거는 그 블록은 15조에 즉시 항고가 돼요. 그런데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15조가 아니라 민소법상의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15조 즉시 항고와 민소법 즉시 항고 차이점은 15조 즉시 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없어요. 민소부당 즉시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15조 즉시 항고는 성격이 사후심이지만은 그런 소송부당 즉시 항고로 성격이 속심이에요. 속심이라는 거는 원심 재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사실 원인이 있는지 또는 법령기관에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심리하는 것들이에요. 사후심은 항고한 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15조의 경우는 반드시 항고한 이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민소 즉시 항고는 속심이기 때문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차이가 있죠. 16번째 질문, 이거는 맞는 질문이고요. 17번은 항고 절차는 표면적인 절차로서 판결 절차와 같은 대립되는 형사를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단, 매거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는 항고본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를 하여 상대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할 수는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18번은 강제평 절차에서 즉시 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있는 경우는 허용되는 겁니다.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있는 경우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여기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때는 매각 대금 후 10분의 1의 행들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만일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항고장을 각하하는 결정한다고 그랬죠.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번째만은 가압류 이해신청한 재판은 집행절차나 집행원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즉시 항고는 1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원호 재판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들이에요. 가압류, 가처분, 그에 관한 불복하는 재판들,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집행을 보조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원호 재판인데, 이게 집행절차에 관한하면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요. 자,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개시 후에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보존처분은 강제집행하기 전에 하는 재판이죠. 이거는 집행을 보존하는 절차로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재산관계를 명시하는 재판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채무불이행자의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나 또는 재산을 조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들은 아직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들이에요. 따라 이에 관한 즉시항고는 1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 즉시항고는 이것도 민소법상의 즉시항고가 되는 겁니다. 20번은 항고이어서 밑줄 시 이를 제출하라는 보조명령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 원칙은 보조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보조명령을 한 경우에요. 이때 보조명령 정한 기간 내에 항고이어서를 제출한 경우라면은 이때 이 시한을 제출함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어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시한을 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제출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 그런데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이제 보조명령을 내렸어요. 보조명령은 너 이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내에 항고이요서를 제출한 경우요. 결과적으로 10일이 경과해가지고 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유로 이해신청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에서 즉시항과 관련돼 가지고 꼭 체크할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주배들을 제가 매일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으로 집행법 20문제, 지문 20개요, 공탁법 10개 이래서 매일매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기들은 저녁 9시 이전까지 이걸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답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해당되는 답을 다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시켜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 서지를 하고 있는데
1기는 현재 마감돼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자, 2기는 1월 초순부터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는 이 사이트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여기다가 2기 카톡 스터디 신청란이 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입해가지고 신청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OX식으로 해가지고 중요 시험들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서 저한테 답을 보내주면은 제가 그 해당되는 OX 사업 이걸 다시 또 발송해 주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이 정도 분량이라도 계속적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취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랄게요.